안녕하십니까. 렉시스 익조 팀 필인의 발표를 맡은 김건윤입니다. 저희 팀이 발표할 주제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on 사스렉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인 콜드 스타트 개선 전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GitHub 리드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 프로젝트였던 무비 레커멘데이션 대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대회가 끝난 후 이 대회에서 썼던 모델을 가지고 실제 유저에게 영화 추천을 해주는 모델 서빙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저의 콜드 스타트 문제 때문에 서빙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번 해커톤 주제에 참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저희 필NA 팀원을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 이런 역할들을 배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협업은 다음과 같은 툴들을 사용했습니다. GitHub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작업 내역 공유를 진행하고 MLflow를 사용해 실험 관리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파트는 모델과 데이터셋과 모델 선정입니다. 저희 팀이 원했던 조건에 맞는 퍼블릭 추천 데이터는 무비렌즈와 애니메 2020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처음엔 애니메 2020 데이터셋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 데이터셋의 레이터링 데이터에는 타임스탬프가 없어 트레인 테스트 분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퀀셜 모델은 시도도 하지 못해서 프로젝트 도중 데이터셋을 무비렌즈 20M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무비렌즈 20M은 우측과 같은 데이터셋 명세를 가지고 있고 0.5에서 5점 사이의 익스플리시 피드백 평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유저의 최소 상호작용은 20회고 한편의 영화는 여러 장르를 가지는데 장르와 평점 사이의 수치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델 선정입니다. 저희 팀 베이스라인 모델 선정을 위해 여러 계열의 모델을 실험해봤습니다. 무비렌즈의 타임스탬프를 활용해서 유저의 순차적인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해 시퀀셜 계열의 모델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 사스렉을 베이스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스렉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기반 아키텍처로 순차적 패턴과 장단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사스렉이 단방향 인코딩 방식이 무비렌즈 데이터셋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양방향 방식이 버트포렉 대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환경 설계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콜드 스타트를 정의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한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인 밸리 테스트 스플릿 방법은 가장 최근 상호작용을 테스트로, 그 다음 최근을 밸리데이션으로,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사용하는 리브언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매트릭으로는 히트레이트, NDCG, MRR을 사용했고 추천 사이즈 K값은 실험에선 10, 20, 50, 100으로 지표를 뽑아 확인했지만 기본 크기로는 10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방법입니다. 먼저 무비렌즈에서는 0.5에서 5점까지의 익스플리시트 평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유저의 모든 상호작용을 시퀀스를 담고자 임플리시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호작용이 2000년 이전인 유저들의 분포와 성능 편차가 커서 균일한 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15년간 상호작용이 있었던 유저로 데이터를 한정지었습니다. 무비렌즈에서는 유저의 최소 상호작용이 20개라서 콜드 스타트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저의 일부만 랜덤으로 뽑아 시퀀스를 줄이면 시드에 따라 실험의 편차가 발생해 전체 유저의 최근 상호작용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콜드 스타트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저 콜드 스타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템 인터랙션 스레스홀드를 5개로 설정했고 스트릭트 유저 콜드 스타트도 배제하기 위해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하나씩 할당할 수 있는 3개를 유저 스레스홀드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처리를 하고 베이스라인인 사스렉으로 모델을 돌리면 다음과 같은 유저 콜드 스타트 문제 사항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Y축은 지표, X축은 유저당 상호작용수, 즉 유저당 상호작용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참고로 상호작용이 3으로 최소인 유저는 밸리드와 테스트에 하나씩 할당되므로 하나의 데이터만 트레인된 유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16을 기점으로 매트릭이 차이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저희는 이 선을 기준으로 콜드 유저를 상호작용이 16개 이하인 유저, 웜 유저를 상호작용이 17개 이상인 유저로 정의했습니다. 콜드 유저는 웜 유저 대비 약 30에서 40%의 지표 하락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유대선님이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의 개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드 스타트를 개선하기 위한 저희의 첫 전략은 사스렉의 로스 펑션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태스크를 특정 영화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닌 유저가 많은 영화 중에 어떤 영화를 가장 볼 가능성이 큰지를 판단하는 다중 분류 문제로 보았습니다. BC를 적용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1대 n과 같은 고정된 비율로 계산하기보단 C로 적용해 전체 아이템에 대해 포지티브 아이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학습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해당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은 동일한 하이퍼퍼런트 조건에서 로스 펑션만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C를 적용한 사스렉이 BC를 적용한 사스렉보다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힐라이트에서 웜 유저는 약 36% 개선된 데 비해 콜드 유저는 약 80%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C로 로스 펑션을 변경 시 에폭당 시간이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모든 아이템의 C를 계산하기보다 네거티브 샘플링 풀이 충분히 크면 그 안에서 C를 계산하는 것이 성능,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NS풀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총 5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샘플링 풀은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CE3000에서 기존 CE에 비해 콜드스타트 성능이 20.3% 증가하였으며 학습시간은 에폭당 23%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NS풀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 네거티브 샘플링보다 포퓰러리티 베이스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효율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때 실험 총 9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랭크 프로비트 랜덤 샘플링, 카운트 프로비트 랜덤 샘플링, 그리고 그 안에서 상위, 중간, 하단값 기준이 탑, 미드, 바텀으로 진행했습니다. 탑, 미드 봇에서 미드가 성능이 제일 좋았고 탑 봇은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차례 실험 결과 그 중에서도 랭크 프로비트 미드에서 콜드스타트 유저의 NDCG에 대해 평균 2.6%, 최대 5.8%의 성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네거티브 샘플링 중에서도 랭크 프로비트 미드 기반의 네거티브 샘플링이 성능 및 비용의 효율적임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콜드스타트 유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데이터 증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워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는 콘텐츠 베이스드 CF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증강 위치에 따른 총 3가지 방법인 랜덤, 프론트, 백과 증강값을 변경하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실험에서 베이스라인에 비해 성능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으로 시퀀셜 모델에서 인터랙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좋은 상호작용을 가진 아이템만 지낸 것이 아닌 부정적인 아이템 또한 포함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노이즈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학습에 사용해보고자 심렉이라는 아마존 사이언스의 발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PC와 타이틀 텍스처 시뮬레이트 기반의 로스 펑션을 통해 콜드스타트의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발표였으나 실제 저희 모델의 적용 시 성능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유사도 개선 때문에 훈련 시간만 약 4배가량 증가하는 단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심렉은 저희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개선 전략 부분들을 최종 적용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스렉에서 로스 펑션을 C로 변경 후 랭크 프로비트 미드를 통한 네거티브 샘플링을 진행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웜 유저 대비 콜드 스타트 유저의 성능 향상폭이 최대 88.3%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험에 따른 제언 및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자체평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트레스홀드를 높여 상호작용이 적은 아이템을 제외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콜드 스타트 유저의 성능을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인기도가 적은 아이템을 걸러내고 추천하면 정확도 지표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방법 적용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다만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에 추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트 인포메이션 관련 제언입니다. 심렉으로 로스 펑션의 타이틀 기반의 유사도를 반영해 보았으나 그 외적으로 감독, 작가 등의 사이트 인포메이션을 도입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매트릭으로 A/B 테스트 또는 CTL 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CF 기반 랭랩, 강화학습 기반 렉심 등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하여 추가적인 매트릭을 강화 및 보조 지표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평가 지표는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 유저에 좀 더 핏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평가 지표인 NDC나 리콜, 힐레이트 등이 아닌 아이템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테스트와 인퍼런스된 결과 간의 유사도로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셋은 생각보다 시퀀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청 시점이 아닌 평가 시점이 타임스탬프로 로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업과 핏한 모델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이 저희에겐 아쉬웠습니다. 또한 무비렌즈는 UI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사이트의 추천 알고리즘이 로깅 데이터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실제 A/B 테스트와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데이터셋이 라이브한 임플리시트 로그 데이터였다면 위에서 재현한 렉심이나 다른 추가적인 기법들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